자, 실습으로 따라하는 컨테이너 볼륨 사용하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는 앞서 살펴봤던 볼륨 마운트를 볼 건데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볼륨 마운트를 통해서 호스트 쪽에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을 보고요. 두 번째로 웹 데이터를 미리 호스트 쪽에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컨테이너에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볼륨 마운트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요. 세 번째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간의 데이터 공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봤던 이론 편에서 봤던 볼륨 마운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그 볼륨 마운트 내용을 그대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실습 통해서 볼 건 첫 번째 이 이미지부터 볼 거거든요. 뭐냐면 대시 V 호스트 패스, 컨테이너 패스, 호스트 패스, 컨테이너 패스 두 개를 연결시켜주면요. 호스트 쪽에 DB 데이터, 컨테이너의 variable library MySQL을 볼륨 마운트를 통해서 연결합니다. 그러면 variable library MySQL 디렉토리 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컨텐츠들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 쌓인 데이터는 실제 어디에? 이곳에 영구적으로 보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컨테이너가 삭제되어도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보존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요 이그젬플을 먼저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할 때는요. 항상 MySQL DB 관리자의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땡땡땡으로 생략해놨는데 MySQL 언더바 루트 언더바 패스워드를 따로 정의를 해줘야지만 DB에 접속할 때 이 패스워드로 인증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모드로 볼륨 마운트해서 이름도 적절하게 DB라고 붙여서 한번 설정,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저 지금 도커 컨테이너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보겠습니다. DB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DB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DB 컨테이너도 ps-docker 보면은 하나도 동작 중이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 제가 docker run 명령 실행하고요. 자, 백그라운드 모드를 실행해 볼게요. 네임은 db라고 붙여주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MySQL의 경우 MySQL latest 버전을 실행할 텐데 이 MySQL의 경우는 항상 -e 옵션 넣어주고 자, MySQL 언더바 루트 언더바 패스워드라고 하는 걸 따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패스라고 그냥 루트의 패스워드, DB 관리자의 패스워드를 그냥 패스라고 지정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뭐죠? 바로 볼륨 마운트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싶어. 그러면 뭐 적절한 곳에다가 대시 V라는 옵션을 써주고요.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콜론 앞쪽에는 호스트 패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DB 데이터. 강사님, 요 DB 데이터 저희 안 만들어 놨는데요. 그쵸? 안 만들어 놨죠? 그러면은 안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뭐 할 때? docker run 명령이 실행될 때. 그리고 만들어져 있었다면 그 기존에 있었던 디렉토리가 볼륨 마운트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새롭게 생성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컨테이너는 DB 컨텐츠를요. 베리어블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MySQL 디렉토리에다가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컨테이너의 디렉토리와 그리고 자, 컨테이너의 디렉토리와 그리고 호스트 디렉토리를 볼륨 마운트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 엔터 눌렀어요. 그랬더니 DB 하나 실행됐습니다. 자, docker ps 마이너스 그냥 대시문자 안 쓰고요. docker ps 명령하고 엔터 눌렀더니 자, 컨테이너 하나가 이렇게 실행 중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컨테이너 안에 DB 컨테이너 안에서 DB 컨테이너 안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MySQL에 데이터가 있어야지 영구적으로 보존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만들어 보는데 여러분 이거를 만드는 거를 제가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요 그림 잠깐 하나 볼게요. 뭐 그림 컨텐츠 하나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컨테이너 DB가 실행 중이죠. 이름 제가 소문자로 DB라는 이름으로 실행했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동작 중인 DB입니다. 여기에는 DB MySQL 데이터베이스의 데몬이 동작 중입니다. 자, MySQL 데이터베이스는요. 어디에? 바로 베리어블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MySQL 안에 DB 컨텐츠를 DB 데이터라고 할게요. DB 데이터를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보고 컨텐츠를 만들어보면 어떤 데이터가 쌓이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접속합니까? MySQL이라는 클라이언트 커맨드 가지고 DB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어요.
물론 MySQL 클라이언트, MySQL이죠. MySQL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컨테이너 안에도 MySQL이 있어서 저의 경우는 지금 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컨테이너 안으로 자, 조금 더 넓혀볼까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MySQL이라는 커맨드를 실행해서 어디로? DB에 접속한 다음에 DB 안에서 간단한 따베라는 DB 하나를 생성해 볼게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컨텐츠가 실제 호스트에 MySQL 그 DB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영구적으로 잘 쌓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을 볼 텐데요. 자, 접속 한번 해보죠. 동작 중인 컨테이너에 접속하기 위해서 저희 도커라는 커맨드 실행할 수 있죠. exec. 자, IT 옵션 넣어줄 거고요. 왜요? 인터랙티브하게 터미널 모드로 들어갈 거니까 어디에 접속할 거죠? db라는 컨테이너 안에 접속을 할 거예요. 뭘로 접속할 거죠? 빈 밑에 배시 쉘로 접속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타단하고 누르면 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요 db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요거를 본다면 요 컨테이너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베리어블 라이브러리 MySQL 컨텐츠들을 만들겠다고요. 어떻게? 자, 이렇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커맨드를 좀 쓸 거거든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커맨드 중에 자, 지금 현재 db로 쓸 수 있는 명령에 자, db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db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MySQL 커맨드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해줄 겁니다. 자, 접속을 해줄 때는 유저네임이 필요해요. 지금은 루트 계정만 있으니까 루트 계정.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패스워드 뭐죠? PASS인데 저 그냥 여기다가 PASS라는 패스워드 가지고 로그인 했습니다. 지금 루트로 로그인한 상태예요. 지금 DB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 여기서 show 데이터베이스라고 세미콜론 넣어서 보면 현재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DB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리고 간단하게 create 데이터베이스 해주고요. 베이스 해주고 따베라고 하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만들어졌죠? 다시 show 데이터베이스 했더니 따베라고 하는 DB가 생성되어 있네요. 여기 안에다 테이블도 만들고 컨텐츠도 인설트로 집어넣어주고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정도만 한번 하고 엑시트 해주면 DB 접속 해제되고요. 여전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저희 여기를 본다면 제가 DB에 접속해서요. MySQL 명령으로 데몬에 연결해서 간단하게 따베라는 DB를 생성한 거죠. 그러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바로 베리어블 라이브러리 MySQL 밑에 따베 DB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은 실제로 어디에? 여기에도 저장되고 있는 거죠. 진짜 여기에 따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됐을 때도 이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남겨져 있으면 우리는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죠? 영구적 보존이 된 거죠. 자,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베 데이터베이스까지 잘 만들었고 여전히 저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컨테이너에서 엑시트하고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제 진짜 여기 호스트 안에 어디에? 여기 호스트에 따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cd 명령으로 db 데이터 디렉토리에 들어갔어요. 호스트에서. 그리고 ls 명령 했더니 여러분 db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따베라는 데이터베이스 있는 거.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제 머리 위에 바로 위에 있죠. 따베라고 하는 저 마우스로 들어가고 있는 요거 생겼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로 끝나면 안 되죠. 자, 저 여기다가 그냥 빠져나가고 자, docker ps 명령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 동작 중이잖아요. 그 docker rm 명령으로 f까지 해서 db가 삭제됐어요. 이제 컨테이너는 없습니다. 보시면 컨테이너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데이터 그대로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어떻게? 자, ls-l db 데이터 보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ls 명령으로 볼까요? -l 빼고 대시 l 빼고 이렇게 여전히 영구적으로 보존 중인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를 또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DB 컨텐츠를 영구적으로 우리는 보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방법에 볼륨 마운트 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봤으니까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본 김에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거 뭡니까? 제가 대시 V 다음에 실제 호스트 패스, 컨테이너 패스를 쓴 게 아니라 딱 뭐만 썼어요? 컨테이너 패스만 썼어요. 이랬을 때도 볼륨 마운트가 되고 영구적으로 데이터 보존이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에 있는 내용처럼 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영구적으로 보존이 돼요. 자, 두 번째 이그젬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그젬플로 자, 저는 지금 호스트에 있고요. 자, 앞서서 봤던 도커 런 명령 실행했던 거 요거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런데 뭘 안 쓴다고요? 호스트의 패스 여기를 생략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제대로 볼륨 마운트 됩니까? 호스트에 영구적으로 데이터 보존되나요? 네, 됩니다. 근데 어디에 되나요? 거기를 한번 봐볼게요. 하고 엔터를 타단 하고 눌렀더니 진짜 실행됐어요. 그리고 도커 이제 이번에 이런 거 봐볼까요? 인스펙트 db라는 컨테이너의 세부적인 정보 현재 동작 중에 이거부터 보자. 자, 도커 ps 봤더니 현재 db 동작 중이죠. 자, 도커 인스펙트 db라는 컨테이너의 세부적인 정보 보여줘 라고 엔터 눌러봤더니 자, 현재 동작 중인 컨테이너의 IP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넘겨봤더니 여러분 제가 궁금한 거는 바로 볼륨 마운트 정보가 궁금해요. 마운트 궁금합니다. 자, 소스 디렉토리 있고요. 데스티네이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볼륨 마운트 했을 때는 어디를 볼륨 마운트 했었냐면 여기를 볼륨 마운트 했었죠. 바로 호스트의 DB 데이터를 베리어블 라이브러리 MySQL로 그쵸? 근데 지금은 소스가 어디입니까? 네, 저 소스 디렉토리 전혀 안 쓰고 호스트 디렉토리 안 쓰고 컨테이너 디렉토리만 명시했거든요. 여기 G라는 글자가 잘못 들어갔네요. MySQL 디렉토리죠. 요것만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호스트는 어디에 생기냐면 베리어블 라이브러리 도커 밑에 볼륨 밑에 UUID 밑에 언더바 데이터라는 폴더가 생기고 이 공간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볼륨 마운트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Z라는 글자 요거 못합니다. 요거 빼야 돼요. Variable Library MySQL 여기랑 동일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 채워졌네요. 네, 요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볼륨 마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륨 마운트를 한 결과를 봤더니 보세요. 정말로 Variable Library 도커 볼륨스 안에 S가 하나 또 들어가네요. 볼륨스 안에 UUID 있고 UID 밑에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로 볼륨 마운트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타가 조금 많으니까 조금 수정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Z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볼륨스 S가 또 하나 추가로 들어갔죠. 자,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예쁘게 정리가 됐네요. 자, 요러한 디렉토리 안으로 볼륨 마운트가 자동으로 된다고요. 얘가 UUID 폴더가 자동으로 생겨서 볼륨 마운트 해주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 확인이 됐고요. 진짜 그 디렉토리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cd 하고 베리어블 라이브러리 도커 밑에 볼륨스 밑에 안에는 UUID 폴더가 있는데 그 UUID가 지금은 두 개가 있네요. 자, 기존에 있던 UUID와 새롭게 만들어진 UUID가 있나 보네요. 57로 시작되는 UUID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두 개 중에 57로 시작되는 UUID 언더바 데이터 디렉토리 가서 LS에서 봤더니 뭐죠? MySQL 데이터 있는 거 맞죠? 그죠? 아직 뭐 여기 안에다 따별하는 DB를 만들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볼륨 마운트 자동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리하자면 두 가지 형태로 볼륨 마운트 해주는 걸 봤어요. 뭘 봤습니까? 첫 번째는 자, 대시 V 호스트 패스, 컨테이너 패스 해주면요. 호스트 쪽에 내가 원하는 디렉토리와 컨테이너 디렉토리를 연결해서 쓸 수 있고요. 또는요. 대시 V 컨테이너 패스만 넣어주면 호스트가 알아서 UUID 디렉토리 밑에 언더바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마운트해서 영구적으로 데이터 보존해 주더라라는 거죠. 영구적으로 해준다는 얘기는요. 제가 도커 rm -f 명령으로 db를 삭제해서 현재 도커 ps -a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도커 rm -f 해주고 db 지금 삭제됐고요. 자, 그리고 도커 ps -a 했더니 하나도 컨테이너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리어블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도커 밑에 볼륨스 밑에 57로 시작되는 곳이었죠. 57 블라블라 디렉토리 언더바 데이터 디렉토리 들어가서 ls 명령으로 확인해보니 뭐더라? 여전히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보존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자,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럼 강사님, 제가 지금 현재 이 영구적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 사실은 저희가 안 쓰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삭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도커 명령 중에 볼륨을 관리해주는 커맨드가 있어요. 볼륨, ls 해주게 되면, 이렇게 볼륨에 대해서, 이렇게 로컬 안에 만들어져 있는 UUID, 볼륨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만약에 도커, 볼륨, RM 해주고요. 57로 시작되는
볼륨을 삭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도커 볼륨. 자, 안 쓰는 볼륨들이 있으면 아래 명령 가지고 또 몇이 있었으니까 94로 시작되는 것들 저의 경우는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삭제해 주면 이제 도커 볼륨 LS 했을 때 현재 이제 가베즈 데이터들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지워지게 되죠. 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이그젬플로 해서요.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폴더에 할 것이냐, 아니면 도커가 관리해주는 그런 관리, variable library 도커 볼륨스 밑에다가 해줄 것이냐, 이 두 가지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해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저희 이제 실습, 두 번째 실습은 뭐였습니까? 뭐죠? 웹 컨텐츠. 자, 웹 데이터 리드 온리 서비스로 컨테이너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호스트 쪽에서 웹 컨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걸 기준으로 웹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나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웹 서비스를 동작하든 안 하든 간에 여기에는 항상 뭐가 있죠? 웹 데이터들이 보존되어 있고 그 보존된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 해주는 볼륨 마운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방식은 똑같죠. 웹 데이터를 어디로? variable, share 밑에 nginx html 디렉토리로 볼륨 마운트 하겠다. 단 컨테이너는 수정하지 않아야 되니까 리드 온리 방식으로 해주면 바로 웹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 엔드 유저가 웹 컨텐츠 웹 서버로 접속을 해서 여기서 제공해주는 웹 컨텐츠를 서비스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이그젬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웹 컨텐츠부터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mkdir로 루트 밑에 웹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어주고요. cd 명령으로 웹 데이터 안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웹문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냥 아주 간단한 웹문서 하나를 만들어 볼 텐데 그냥 유튜브 따베런이라는 글자를 한번 그대로 한번 씹어 볼게요. echo라는 명령 가지고 자, 저 h1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유튜브 해주고요. 따베런이라고 대문자로 집어넣어 놓고 또 h1 네, 이거 태그를 붙여준 거예요. HTML 태그를 붙여준 거고요. 자, 이렇게 더블 커트로 묶은 다음에 얘를 index.html에다가 집어넣어서 저장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index.html 안에는 유튜브 따베런이 h1이라고 하는 태그를 둘러싸여져서 만들어져 있는 간단한 웹문서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index.html, 자, 유튜브 따베런이라는 그런 웹페이지가 웹 서버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볼륨 마운트를 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저 도커 런 명령으로 여기에 있는 웹 데이터를 nginx의 html 디렉토리로 리드 온리 마운트해서 전달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실제 고객 페이지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까지 해볼게요. 자, cd 한번 해주고요. docker run 명령으로 실행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로 써줄 거고요. 마이너스 대시 문자를 집어넣어서 써줄 텐데 네임을 뭐로 할까요? 웹이라고 해줄까요? 자, 포트 포워딩 해줘야지 웹에서 접속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누구를 nginx 1.14 버전이 됐든 레이테스트 버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집어넣어주고 자, 볼륨 마운트 해줘야 되겠죠. 저희가 제일 여기서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는 내용이니까 자, 볼륨 마운트 해주는데 누구를 호스트의 웹 데이터 미리 index.html을 만들어 놨죠. 자, 이 공간을 어디로 넣어줄 거냐면요. nginx 안에는 usr 밑에 share 밑에 nginx 안에 html이라는 디렉토리를 볼륨 마운트 해줄 건데 그냥 하지 않고 리드 온리 타입으로 진행해 줄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서는 수정하지 못하도록 읽기 전용으로 어디를 호스트의 웹 데이터 공간이 여기로 마운트 되도록 설정한 거죠. 자, 여기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저 웹 데이터가 이미 있었네요. CRM에서 지우고요.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네, 앞서서 제가 실습을 한다고 만들어놨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면 동작됐습니다. 자, 동작된 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docker ps 명령으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현재 실행 중이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웹 브라우저를 하나 제가 띄우고요. 띄웠습니다. 자, 여기에
웹브라우저에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커 컨테이너는 공인 IP로 접속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웹브라우저에 공인 IP로 어디를 접속하냐면, 자, 211.253.8.13번 IP에 80포트로 좀 전에 제가 사용했던 이그젬플, 여기 보면 80포트로 포트 포워딩을 해서 80포트가 지금 열려져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엔진엑스 컨테이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가 요게 80포트까지 입력해서 엔터를 눌렀더니 유튜브 따베런이라는 글자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고객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에 있는 유튜브 따베런이라는 글자가 컨테이너를 통해서 고객에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게 되면요, 고객은 다른 그런 변경된 웹페이지를 볼 수 있겠죠. 한번 변경 한번 해볼까요? 자, cd 웹데이터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index.html을 수정 한번 해보죠. vi 에디터로 index.html에 유튜브 따벨런이라는 글자에 유튜브라는 글자를 소문자로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라고 소문자를 바꿔놓고 유튜브 콜론 따벨런이라고 한번 내용을 좀 수정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정된 내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바뀐 내용이 웹페이지에서는 또 어떻게 보여주는지 제가 F4로 리로드 한번 해봤더니 웹페이지 변경된 거 확인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호스트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영구적인 데이터, 웹 데이터들을 컨테이너로 볼륨 마운트해서 서비스해주는 그런 이그젬플을 통해서 볼륨 마운트에 대한 개념, 리드온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저희 봐야 될 내용이 있죠. 자, 세 번째로 볼 내용은 바로 무엇을 보냐면요. 세 번째로 볼 거는, 컨테이너 간에 데이터 공유해주는 이그젬플을 볼게요. 먼저, 여러분, df라고 하는 커맨드 아세요? 자, df는 디스크 사용량을 먼저 docker ps 명령으로 docker rm-f로 웹이라는 컨테이너를 삭제하고요. 자, df라는 명령은 디스크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파일 시스템이 지금 얼마만큼 디스크 용량을 쓰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이 결과, df 명령에 실행된 결과를 주기적으로 10초마다 한 번씩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간단한 컨테이너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저 지금 랩 8번 폴더에 도커 파일하고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df.sh를 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배시젤에서 서브 디렉토리 하나 만들죠. 이거 실행하면 웹데이터 만들어지는데, 웹데이터가 혹시 지금 있으니까 rm 명령으로 루트 및 rm-rf로 웹데이터를 삭제해서 완전히 지워보겠습니다. 얘가 실행되게 되면 웹데이터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그 웹데이터, 이건 컨테이너 안에서 만들어지니까 사실 뭐 상관없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컨테이너 안에 웹데이터를 만들고요. 거기에다가는 df-h 한 결과를 어디에 df-h 루트 한 결과를 웹데이터 밑에 index.html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에코 명령으로 유튜브 따베런을 저장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10초 후에 또 반복해서 실행하죠. 10초 후에 또 반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구적으로 계속 실행을 하는 거예요. 네. 뭔가 멈추지 않고 계속 10초마다 한 번씩 요 디스크 사용량을 모니터링 해주는 그러한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를, 자, 도커 파일 한번 볼까요? 요 스크립트 dfsh를 우분투 안에 컨테이너 폴더에다가 저장을 시켜놓고요. 그런 다음에 엑셀 퍼미션 넣어서 요 컨테이너가 항상 이 df-h를 동작하도록 컨테이너 빌드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 컨테이너 빌드 해주는데 제가 도커 빌드 명령 가지고요. -t 해준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여기다 이름을 df latest라고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df latest로 만들고, 아니면 sm 리눅스 안에 df latest로 만들어서 이렇게 도트 집어넣어서 컨테이너 빌드를 해주는 겁니다. 컨테이너 빌드가 다 끝나고 나서 저의 어디에 도커 로그인 명령에서 저의 허브에다가 저장까지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도커 이미지스 봤더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자, 여기 있습니다. SM 리눅스 안에 df latest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얘는 10초마다 한 번씩 계속 df 명령을 실행해 준 아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컨테이너를 볼륨 마운트에서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실행해 주냐면 도커 런 명령으로 요 df 컨테이너,
df latest 컨테이너 df 명령 실행한 거를 웹 데이터의 index.html로 만들어주는 아이죠. 자, 얘는 웹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아이예요, 주기적으로. 그럼 얘는 이 컨테이너는 웹 데이터의 index.html을 뭐예요? 10초마다 한 번씩 계속 바꿔주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10초 지나면 또 만들어주고 10초 지나면 또 만들어주고 10초 지나면 또 만들어주고 그거를 이 데이터를 그대로 어디로 웹서버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지금은 제가 단순하게 DF지만 이게 로그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시스템의 모니터링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컨테이너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지금은 간단하게 DF 명령의 실행 결과를 집어넣고 그거를 웹 서비스로 서비스해주는 그러한 구조. 그래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가 뭐 하도록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만들어보는 이그젠플입니다. 자, 첫 번째 이그젠플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도커 ps -a 했더니 현재 동작 중인 컨테이너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도커 run 명령으로 백그라운드 모드로 뭘 실행해 주냐면 SM 리눅스 안에 df latest라고 하는 아이를 동작을 시켜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시켜주는 게 아니라 볼륨 마운트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자, 호스트에 웹데이터라고 하는 폴더에 어디에? 컨테이너에 웹데이터에 왜요? 이 컨테이너는 웹데이터에다가 index.html을 10초마다 한 번씩 df 명령 실행 결과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줄 거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름도 하나 붙여줄까요? 마이너스 네임으로 뭐라고 붙여줄까요? df라고 붙여줄까요? df라는 이름의 컨테이너가 하나 실행되면서 이 웹데이터 안에다가 뭘 만들어줍니까? 자, 보세요. 웹데이터 안에다가 index.html을 10초마다 한 번씩 바꿔서 실행해 줄 거라고요.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의 사용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는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고 있는 이 공간, 여기에 있는 이 index.html을 이 df 컨테이너가 만들어내는 index.html을 요 df가 만들어내는 index.html을 뭐만 해주면 되죠? 이제 웹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컨테이너가 같은 공간에 데이터를 하나는 만들어내고 하나는 고객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 엔진X 하나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도커 run 명령으로 앞서서 실행한 것처럼 저 네임은 웹으로 만들어주고요. 자, 볼륨 마운트 해주겠죠. 어떻게 볼륨 마운트 합니까? 웹 데이터를. 자, 이 웹 데이터는요, 현재 이 컨테이너가 계속 여기 index.html에 df 명령의 실행 결과를 10초마다 한 번씩 계속 바꾸고 있는 거죠. 그곳에 있는 index.html을 어디로? variable, usr 밑에, share 밑에, nginx 밑에, html 공간으로 read only 타입으로 자,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름 붙였고, 요거 붙였고, 마이너스 P에서 뭐까지, 포트 포딩까지 시켜주겠죠? 80에 80으로. 누구를? 엔진X, 1.14 버전을 동작시키겠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 웹데이터라고 하는 공간을 컨테이너 두 개가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고 엔터를 타단 하고 눌렀더니 실행했죠. 자, 동일한 웹페이지. 자,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같은 IP의 웹페이지죠. 자, 80 포트로 접속을 해봤더니 디스크 사용량 보이십니까? 17기가에 5.2기가 사용 중이고 지금 현재 11기가 남아있고 33% 쓰고 있다. 어디가? 루트 디렉토리가. 이렇게 자, 디스크 사용량이 커지게 되면 이 내용을 리로드 했을 때 변경사항이 또 보이겠죠. 왜요? 이 데이터는 지금 10초마다 한 번씩 뭐하고 있으니까 이 컨테이너가 바꿔가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웹 서버를 통해서 고객에게 서비스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컨테이너가 서로 동일한 디렉토리, 동일한 볼륨을 공유해서 쓰고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습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요. 자,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두 번째, 웹데이터를 리드온리로 서비스해주는 방법 봤고요. 세 번째로 컨테이너끼리 하나의 컨테이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컨테이너는 그 데이터를 고객에게 서비스해줘서 두 개의 컨테이너가 같은 데이터 공간을 사용하는 것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커 컨테이너가 어떻게 볼륨을 관리하고 사용하는지 우리는 확인해 본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실습 내용을 천천히 좀 따라해 보시면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볼륨을 어떻게 컨테이너가 쓰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저는 오늘에 집중합니다. 저의 오늘은 내일을 만드는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에 집중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